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제 파이코인 가격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파이코인 가격이 일단은 한국 돈이지만 그래도 네 자릿수 넘어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좋죠. 예. 그런데 이제 5월 14일하고 5월 16일이 이제 굉장히 일이 큰데, 앞으로 5월 14일 날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컨센서스 2022에 참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컨센서스 24에서는 그 AI와 디파이에 대해서 이게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실제 리얼 케이스, 블록체인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우리 락업 같은 거, 그 스테이킹 메커니즘 같은 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큰 주제 자체가 이 생태계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화폐, 법정화폐와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화폐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물론 또 상장도 했고 여기저기서 말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의 큰 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도 파이코인 이제 좀 도둑 맞으신 분이 또 이제 오셨었는데, 지난번에 잃어버리신 분도 그렇고 자기 지갑으로 0.41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가져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 도와주고 비밀 구조를 알고 있는 분인데,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 끊고 그렇게 다 가져가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파이코인을 설치해 줬지만 특히 파이코인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락업이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막 OKX에서 얼마를 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조금 샀어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지갑으로 그 사람들 지갑으로 자기네들이 0.41 파일을 보낸 분도 계시고 0.5 파일을 보낸 분도 계시는데, 내가 누구한테 몇 개를 보내면 상대방이 몇 개의 파일을 갖고 있는지, 락업이 풀린 게 얼마인지, OK에서 사는 게 얼마인지가 다 드러나요. 자,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렇다 그러면은 모든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그 중에서도 이 파이코인 같은 거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암호화폐를, 예전에는 다 싫어했죠. 정부 권력자들이 암호화폐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나온 거예요. 왜? 모든 국민들이 돈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정부가 뒷조사 하지 않아도 돼. 파이스캔 같은데 그냥 다 나오니까. 파이스캔 같은데 그냥 다 나오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기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도둑 맞는 법, 도둑 안 맞는 법 이런 게 아니고, 이래서 전부 이게 지금 암호화폐가 판이 바뀌는 거구나. 어차피 도둑놈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막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도둑놈을 막는다기보다도 블록체인 자체가 위조가 안 되고 변조가 안 되고 삭제가 안 되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 봐. 너 맘만 먹으면 잡혀.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이코인이 많이 유리해진 상황인데,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령 지금 서울 한복판에 이제 ATM기가 들어왔다고 기사도 나왔어요. 현실로 들어왔다. 한 환전업체가 정부 규제 예외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기서 비트코인이건 주로 이제 테더건 이더리움이건 해서 즉각 환전이 현금으로 뽑을 수도 있고 외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꼭 외국인만 쓰는 이게 작년에 이제 우리 비상계엄 사태로 전후한 그 해외로 유출되거나 들어온 돈이 85조 원이래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통계에 안 잡히는 것 같으면 유출입 규모가 더 크죠. 이렇게 그냥 암호화폐로 왔다 갔다 한 거 보면 돈이 많죠. 이게 서울 강남 명동에서 태도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을 바꾸거나 살거나, 이거는 은행보다 빠르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액수가 얼마든지 달러를 보내거나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또 유학생 있는 집이 은행에 보내면 자기 소득이 노출되고 싫으니까 또 이거를 미국에 보내면 자식이 알아서 그냥 쓴다. 외국 나가시는 분도 이거 가지고 그냥 나가시고 무역하는 분도 많고. 저도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에 환전을 하는데 환전 수수료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은행 가면 기다려야죠. 주민등록증 내야죠. 사업번호 내야죠. 수수료 뛰죠. 근데 파이코인 같은 거로 하게 되면 금세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실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나라도 정부 규제 예외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각국 정부에서 이제는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냥 파이스캔에 다 나오니까. 이런 파이스캔만, 다른 것도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 저기 작년도 대통령 그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이니까 트럼프는 왜 친암호화폐로 돌아섰나? 그전에는 다 반대했는데.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왜 비트코인 ETF를 하고 비트코인을 막 사고 지금 기축통화 이런 것까지 막 나가나? 이 암호화폐가요. 심지어 중국 비트코인 다시 품나.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했었잖아요. 2021년도 제 생일날 규제했었어요. 그래갖고 암호화폐 막 폭락했잖아요. 비트코인이 막 4만 달러, 막 3만 달러 밑으로 막 8시간 만에 그냥 막 떨어졌었잖아요. 중국이. 근데 그랬던 중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암호화폐를 가만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나쁜 놈들 장사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막 이용했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가만히 내버려둬도 관리하기가 더 좋은데, 이렇게 다 알 수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누가 몇 개 갖고 있는지. 이게 뭐 가령 은행에서 어떤 사람 조사할 때 그 우리는 그 6개월 후에 뭐 이렇게 할 때 다 그게 개인정보 그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암호화폐는 다 들여다볼 수 있네. 다 들여다볼 수 있네.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허용해줘도 되겠다라고 미국도 중국도 전 세계가 다 알아가는 거죠. 그 발권력을 놓치지 않고서도 이게 통화 주권을 뺏기지 않고서도 다 할 수 있겠네. 그냥 뭐 내버려 두면 다 되는 거네. 암호화폐 이거 괜찮네. 각국 정부들이 인식 전환을 하는 거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다 들여다볼 수 있네. 보려고 그러면. 뭐 이게 뭐 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기업체들이. 다 어느 암호화폐든지 비트코인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이게 상품이다 증권이다 갖고 지난 정권까지는 규제가 많았었죠. 미국에서도. 근데 왜 규제가 많았느냐면, 이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게 원래 공부는 잘하는데 좀 머리가 좀 띨띨한 사람들이 공무원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무원이 너무 일론 머스크처럼 저렇게 똘똘하면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처럼 어, 트럼프 대통령은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지만 보통 이제 머리는 좀 나쁜데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무원 하잖아요. 우직하게 공무원 연금 받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게 공무원들이 이게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제 아는 거예요. 오, 그 처음에는 이게 증권이냐 이게 무슨 상품이냐 이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보니까 이게 증권법이라는 게 미국도 증권법이 있고 한국도 증권법이 이렇게 있어요. 미국 증권법은 1933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고친 거예요. 한국은 1962년도에 증권법 제정해서 현재까지 23번을 고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증권이라고 생각하고 뭐 미공개 정보니 뭐 통정매매니 뭐 허위 주문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법들이 보완돼서 왔죠. 그랬는데 이게 증권도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증권도 굉장히 나중에 이게 조사를 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코인을 보니까 굉장히 나쁜 짓을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네, 저거는. 그러니까 꼭 무슨 증권법에 묶어가지고 이런저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트래블 룰도 어느 정도 만들어 뒀겠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서 잡을 놈은 잡고 봐줄 놈은 봐주고 하겠네. 이렇게 공무원들 머리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권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암호화폐 좋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폐의 그 뭐 증권도 막 완전히 부실기업, 뭐 분식회계 이렇게 되면 너무나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거래소를 조여서 뭐 상장 폐지도 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황이 됐을 때 그나마 가장 빡세게 그 지금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전 세계 결제 통화로 쓸 때 그나마 그 보안을 제일 강화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라.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점차 모든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고르긴 고르겠지. 그러면 파이코인 같은 게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맥락에서 요번에 이제 실제 케이스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을 창업의 모토로 하고 있는 이제 니콜라스가 이번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또 인도에서 작년에 했던 것은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디파인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5월 16일 날 또 우리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는지를 지금 파이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파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 등장한 것이 이런 차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0.73불, 0.78불까지 갔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을 여기서 소화해야죠. 이 거래량을 여기서 소화해야죠. 이게 파이스캔에 있는 차트인데 여기서 이 거래량을 여기서 어느 정도 소화하다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겠는데 일단 올라갈 확률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이 거래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0.74불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거래량을 소화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1불도 갈 수 있고 직전 고점 2.99불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지금 좀 청소 좀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에서 공식적으로 생태계 앱을 릴리스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인가를 지켜보겠죠. 고래들이건 큰손들이건.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아마존 건 빼고 지금 5월 달에 락업 해제되는 게 2억 3,400만 개래요. 다 알려지니까. 0.6달러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달러, 1억 3,900만 달러 되나 봐요. 그런데 어제 OKX에서 약 한 2천만 개가 파이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다. 고래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뱅샤에서 또 1,000만 개 이렇게 해서 그 개미들이 2억 3,400만 개가 락업이 해제되는데 이 락업 해제되는 게 뭐 이 중에서 이제 온체인 락업도 들어가고 다 나오겠죠. 근데 막 뭐 물량 쏟아진다 이러면서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것만 봐도 OKX에서 2천만 개, 뱅치아에서 1,000만 개 했다.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 들어가는 게 전부 이런 데 나오는 거죠.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거래소의 잔액이 지금 뭐 이거밖에 없어요. 거래소의 잔액이 2억 6,200만 개밖에 없어. 다 사가지고 얼마 전까지 3억 8천만 개였는데 사갖고 없어진 거야. 여기서. 뭐 OKX에는 2,100만 개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뭐 꼭 우리 정부가 안 해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전부 스캔해 갖고 다 파이도 밝히고 뭐도 밝히고 다 밝히니까 미국 같으면 그렇잖아요. 미국 같으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한번 조사하면 끝까지 조사하는 거죠. 한국처럼 뭐 구질구질하게 뭐 막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제 조사하면 끝까지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이거는 꼭 뭐 증권이라고 그 1930년도에 만들어져 갖고 그냥 누더기처럼 고쳐가는 게 할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암호화폐 이제 공무원들이 머리가 깬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깬 거예요. 야 이거 차라리 지원을 해야 되겠다. 양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파이코인도 이런 것을 일찌감치 이제 눈치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하는 거죠. 아마존에서도 자체 코인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게 보게 되면 이제 파이 네트워크 가격을 최근 3개월간 보게 되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고점을 지금 넘기느냐 마느냐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고 좀 3개월 자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요 고점을 지금 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한 개인이 막 2천만 개 사고 뭐 1,000만 개 사고 이러면 이제 그 파이 재단에서는 안 사겠죠. 파이 재단에서는 또 14일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장 조성을 해 나가는 거고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원화로 보게 되면 이제 1,026원 거래량이 이제 제법 많이 늘은 거죠. 어제랑 그제 사이에 뭐 그렇게 2천만 개 사고 1,000만 개 사고 했던 것처럼 1,000만 개는 뭐 개인들이 샀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의 변동이 계속 있는데 그 가격의 변동 원인은 큰 흐름. 그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같은 사람은 아는 거죠. 저거 저 암호화폐 저거 나쁜 거 아니다. 정치인들과 아무런 상관없다. 저거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더 좋아한다. 투명하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 뭐 이런 지금 뭐 이더리움이고 비트코인이고 이런 스캔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더리움도 다 있고 비트코인도 다 있고 리플도 다 있고 누구 지갑에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괜찮네. 응. 시간 보고 나중에 이제 세금만 때리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 전환을 하고 처음에는 허접한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자기네 화폐가 이상한 나라들이 했는데 미국이 인식 전환하고 유로도 인식 전환하고 중국도 인식 전환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비트코인 생긴 이래로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17년 동안 쭉 봤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5년 앞을 보고 10년 앞을 보고 30년 앞을 봤을 때 지금 괜찮은 게 뭐야? 파이지 뭐야? 파이코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는 뭐 그냥 투자 대상이지 실질적으로는 별로 쓰일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게 파이코인이잖아요. 이번에 리얼 케이스 블록체인 유틸리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가격이 뭐 1,000원이 오르고 7.3불이 오르고 1불 넘어가고 3불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시장은 단기 투자가들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고래들 몇 천만 개씩 사는 고래들 입장에서는 보는 게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파이코인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 보안 폴더가 있으니까요. 그 삼성폰은 보안 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폴더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까시는 게 아니고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보안 폴더라고 있으면 삼성폰 내에 내장돼 있는 보안 폴더가 나와요. 거기다가 하시면 도둑놈한테는 허드를 몇 개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두면 최소한 1초 만에 훔쳐가는 일은 없어요. 도둑놈이 넘어야 되는 벽이 몇 개 있으니까.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도둑놈이 보안 폴더에 딱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보안 폴더 들어올 때도 있지. 또 보안 폴더 알람도 해놨지. 거기에 나름대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죠. 근데 그 사람보다 먼저 지갑으로 옮기든지 온체인 락업을 하게 되면 설사 어떤 사람이 내 비밀 구조를 알고 있더라도 내가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지키셔서 길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